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이슈는 한덕수 되게 계속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블랙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느낌이긴 한데요.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한덕수 차출론이 나오고 있다. 차출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권 쪽에서 주로 한덕수 대망론, 차출론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첫 통화에서 대선 출마하느냐라는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가지 않을 거였으면 안 나간다라고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심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또 등장해서 실제 한덕수 대행이 출마 의사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황우여 국민의힘 경선관리위원장이 차출론에 대해서는 일단 꽃가마 태워주는 일은 없다. 할 거라면 경선을 치러야 된다. 즉 한덕수 본인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가지고 경선을 치러야 될 것이다라면서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대선을 나갈 거라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지금 이제 일정이 다 나왔습니다만 뭐 A조, B조, C조 그러니까 후보가 너무 많으니까 A조, B조, C조 해가지고 미디어 데이를 통해서 실제 1차 경선을 거치는 방법이 있는데 뭐 그 이후에 후보를 4명으로 좁혀서 나중에 2명까지 결선 붙이는 방법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플랜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한덕수가 뛰어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5월 제가 알고 이런 6일인가 7일 그 이전에 무소속 후보로 또 등록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뛰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당하는 방법, 입당하지 않는 방법 두 가지 지금 계획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그 중앙일보 기사 오늘 아침에 딱 봤거든요. 집에 아직 종이신문을 봐가지고. 근데 이거 제가 좀 할 말이 있어요. 네. 중앙일보에서 기사를 쓴 방식, 저도 기자 생활할 때 훈련을 이런 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관련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9일 중앙일보에 이렇게 말했다. 주체가 그렇게 나오죠. 관련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이라고 인용하는 경우는 사실은 일선 기자가 네. 그냥 취재를 해서는 이렇게 기사를 쓰는 일은 없습니다. 네. 여권 관계자 최소한 네. 아니면 뭐 대통령실 관계자 아니면 한덕수 이 대행의 측근에 따르면 뭐 이렇게 총리실 정도 핵심 관계자 핵심 관계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보통 우리 회사 사장이 와가지고 네. 내 신문사 기자인데 우리가 네. 사장이 와서 야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 라고 주는 경우 이렇게 써요. 그런 경우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진짜 밝힐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본인이 얘기를 하면 본인이 얘기를 한 걸 전원으로 들으면 우리 회사의 국장이나 부장이 본인한테 전화를 받았어. 이렇게 되면은 밝힐 수가 없거든요. 소스를. 네. 저는 그런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시 말해서 자가 발전일 가능성이 높다. 네. 이게 한 가지 의심이 들고 두 번째는 트럼프하고 통화하면서 트럼프가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거기까지 갔을까? 네. 제가 또 이거는 분명히 본인이 뭔가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강하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주한 미 대사관에서요 계속해서 그 미국 그 본국에다가 계속해서 보고서를 보내거든요. 근데 네. 한번 위킬리크스라고 줄리안 어선지가 공개한 이 미국 주한 미 대사관의 보고서가 통째로 다 원문이 공개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 대사관의 직원이 대사가 또는 뭐 어디 이 대사관의 무슨 부장이 한국의 기자를 만났는데 뭐라고 말하더라. 한국의 정치인 아무개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뭐라고 말하더라가 굉장히 자세하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미 대사관 인터뷰를 여러 번 받아봤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밥 먹으면서 아무 얘기나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막 다 내가 농담처럼 한 얘기 다 들어가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미 대사관에서 트럼프한테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 있던 내용이고 네. 한덕수에 대해서 있는 내용 그 내용은 누가 대사관에 얘기를 해줬겠습니까? 자가발전이라는 추측이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는 줄리안 어산지가 공개했을 때 위킬리크스에도 있었어요. 중요한 인물로 여러 번 왜냐하면 미국하고 계속 좋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 번 언급이 되던 사람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 네네. 자가발전 아닐까 하는 추측이 강하게 든다 이런 근데 말씀을. 혹자는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독수 권한대행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든지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한독수가 만약에 출마해서 대통령 되는 게 본인 자국의 이익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자가 발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 발전에 또 자가 발전까지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한덕수 출마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일단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꽃가마를 태워주고 싶어도 태워줄 수가 없는 상황으로 후보가 난립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8용 뭐 그런다면서요. 네. 전 용이라고 욕설- 붙이는 것도 욕설 사실 아니고. 기분이 나쁜데 네. 용은 좀 정근대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그 18용들과 함께 경선하겠습니까? 그럼 경선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보고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이 말씀하셨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밖에서 좀 띄우고 있다가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면 뭐 보수 단일화라든지 뭐 이런 얘기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반기문 사례가 정확히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 출신, 전문 공직자 출신들은 이런 걸 못합니다. 왜 못하냐? 선거 캠프를 차릴 때 실무자를 구하기가 먼저 어렵고요. 두 번째로 실무자를 구하고 세팅을 해놓고 나면 한 달에 막 1억 이상씩 쭉쭉쭉쭉 빠져나갑니다. 그것을 본인이 돼야 돼요. 반기문 전 총장도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밖에서 반기문 총장이 대통령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그래? 밖에 나가서 일단 해보자 라고 했는데 쭉쭉쭉쭉 빠져나가고 막상 이 감독들만 많고 선수들은 없고 그래가지고 답답한 상황이어서 접었다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윤석열도 과거에 밖에 있다 들어온 이유가 이런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는 그렇게 할 수가 배짱도 없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다양한 방법이 검토됐던 걸로 저도 뭐 얘기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일단 김문수 후보가 이제 무소속으로 일단 외부에 있다가 국민의힘 후보 특히 이제 지금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누가 친윤 후보로 옹립되는가가 더 지금 중요한 시점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씨의 대선 경선 개입이 너무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실제 1차에서는 100% 국민 여론조사만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어차피 이제 인지도나 경쟁력 이런 것들 다 포함한다라고 하면 지금 친윤 후보로 분류되고 있는 김문수 후보라든지 홍준표 후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이 우위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소속에 있는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를 단일화하는 방법이 꼭 김문수 후보를 밖에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인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고안한 게 한덕수의 복귀 이후에 한덕수가 다시 거론이 된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것을 자가 발전적으로 노리고 있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황교안 후보. 황교안 전 대표도 탈당했죠? 나와요? 아니 지금 이미 무소속으로 출마 선언을 어제 했어요. 무소속으로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요 플랜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김문수에서 무소속 후보로는 한덕수에서 이제 황교안으로 옮겨 붙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저기 강선필 평론가께서 말씀 주신 대로 무소속으로 한덕수 후보가 장외에서 뭐 이제 뭐 한 달간 뭐 굴린다든지 뭐 2, 3주간 굴린다는 거는 쉽지 않은 문제고. 그럼요. 예. 그러면 근데 예를 들면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조직을 자유통일당 그 조직 같은 데서 와서 말씀하셨던 아까 그 실무 조직 같은 걸 받쳐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한덕수를 그래도 김문수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당내 안에 현역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현역 의원들의 보좌진들이 가서 세팅을 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만 한덕수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문제인 거죠. 국민의힘으로 아마 김문수 전 장관은 입당을 해서 경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미 그래요? 입당도 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드랍이 된 거고,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그러니까 누가 뛰어가지고 나중에 단일화 모델로 시너지를 내느냐에 대한 대상 중에는 한덕수까지 왔는데 한덕수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제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으면 결국 황교안 후보가 가슴이 굉장히 두근거릴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부정선거론이나 윤석열 지키기에 어떤 뭐랄까 선봉장이 누구였느냐 그동안 뭐 전환길로 비롯되는 극우 아스팔트 세력 중에는 사실 그렇다 할 사람이 없어서 김문수 장관을 떠올리신 분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황교안 전 대표가 일단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시너지도 우리가 한번 감안을 해봐야 되는데 단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단일 후보로 친윤 주자가 등장해야 이 시너지가 윤석열의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가장 좋은 솔루션이 된다. 요런 이제 모델을 깔아놨던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이 황교안이 누구였지? 이런 상황 아니에요 지금? 아니 김문수 장관이야 그래도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다지만 이거 좀 비현실적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김문수에 대한 평가는 뭐가 있냐면 뉴페이스다. 왜?
누가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뉴페이스로 통할 수가 있다는 거고 사실 저는 걱정되는 게 뭐 제가 걱정할 문제도 아니지만 저는 국민의힘에서 분열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또 하나가 있는데 윤석열 씨가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다고 오해할 만한 후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 그런데 맞아. 나경원 의원도 지금 출마하겠다고 지금 꼼지락꼼지락 결정했어요. 거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최근에 가장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불러가지고 대화 나눈 사람 누굽니까? 나경원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경원한테도 시그널 줘, 김문수도 시그널 줘, 뭐 홍준표 시그널 줘, 한덕수도 시그널 줘 이러면요 나중에 한 명 그 후보가 된 사람 한 명 빼놓고 나머지하고 다 적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무섭습니다. 삼장법사 되셨네요. 이렇게 훅 보면은 막 그냥 원숭이들이 잔뜩 나타나는. 알겠습니다. 요거는 계속 국민의힘 후보 쪽은 계속 정리해가기로 하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했는데 요거는 박영식 대표님이 전해주시고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은 저희가 따로 네. 준비한 게 있는데 볼 영상 시간이 보시고 정리해주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 경선 캠프는 일단 작은 캠프가 모토이기 때문에 인원도 최대한 줄였고 출마 선언을 하는 방식도 일단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급으로 만든 동영상을 통해서 K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면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영상을 저희가 좀 짤막하게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호에는 정말 큰 뜻이 담겨 있죠. 민국, 국민의 나라, 민중의 나라. 이 민자는 백성이죠, 백성. 신업 있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이 평범한 사람들의 그리고 작지만 큰 나라. 많은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런 세상이 봄나라 아니겠어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일단 공식 선언한 장면이었고요. 일단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다라는 지점이라기보다는 저는 뭐 당연히 대한국민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대한국민이 등장한 이유는 윤석열 파면 결정문에 담겨 있는 문영배 재판관의 목소리로 대한국민을 배반했다라는 그 표현이 들어갔었잖아요. 그 대한국민이라는 단어를 넣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선거는 내란을 진압하고 종식시키는 데 하나의 또 방점이 있다라는 점을 또 내포하고 싶어서 굳이 이 단어를 쓴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대대적인 기술 개발 투자 그리고 정부 단위 인력 양성 등등으로 이제 경제를 좀 부강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뭐 한류라는 개념을 또 강조를 하면서 K 이니셔티브라는 그 슬로건을 내걸었고요. 여기에 먹사니즘에 더해서 먹사니즘은 뭔가 이제 물질적인 대목을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잘사니즘은 가치지향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실제 정책 구호로서 어떤 정책이 우리 국민들에게 더 흡수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지 실용주의를 해법으로 내걸었다.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오늘 제가 오면서 한동훈 전 대표 그 출마 선언 현장도 봤거든요. 거기에서도 대한국민이 등장합니다. 또 스탠스 바꾸나? 그러니까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비상계엄을 막았다라는 걸 내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 양비론입니다. 줄탄핵도 문제고 윤석열도 문제인데 그 자신의 출마 선언문 안에 대한국민이란 단어를 똑같이 담았더라라는 공통점이 있죠. 오늘 이 두 인물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부대변인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압도적 1위이긴 하지만 김두관 후보,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금 경선 나오겠다고 한 거죠. 민주당에서. 경선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경선 일정은 어쨌든 후보 등록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당원 특별 당규 그 위원회에서
당원 5, 그다음에 국민 참여 투표단 5를 확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비율을 어떻게 열어둘 것인가에 대해서 4시부터 논의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요? 오늘 네. 저녁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선 돌입하면 한 달쯤 걸립니까 보통?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상황이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네. 한 달까지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그러니까 후보가 많으면 또 예비 경선을 해야 되지만 아마 그 정도까지는 후보가 없을 것 같아서 아마 한 번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끝장 뉴스는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같이 해주셨고요. 저 민주당 죄송합니다. 강성필 부대변인님 같이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